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이제 에듀인에듀 IT 아카데미에서 AIX 2기 프로젝트 발표회를 이제 참관을 요청드리고자 이제 저희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발표할 조는 총 두 개의 조로 한 조는 이제 우리 아이 옷장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팀이고요. 다른 한 팀은 사랑 연습이 있다면이라고 하는 이제 연애 코칭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가 각각의 발표를 한 다음에 한 조가 발표가 끝난 이후 이제 질의응답과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고요. 두 개의 조의 발표가 모두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리해 주신 기업 관계자분들의 간단한 기업 소개와 오늘 금일 프로젝트 발표에 대한 총평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진행되는 와중에는 사전에 메일로 전달드린 이제 그 평가표를 작성해 주시면은 프로젝트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 그거를 다시 회신해 주시면 그 해당 내용을 가지고서 금일 우수 발표주를 정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뒤에 제 1조의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조 발표 준비해 주세요. 송출 잘 되고 있나요? 네. 박사님 화이팅!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슈퍼노바 팀입니다. 오늘 저희 팀이 개발한 우리 아이 옷장 서비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획 배경, 기능, 기술, 시연 영상 및 향후 개발 계획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입니다. 저희는 자녀 혹은 본인의 의료 관리 및 피팅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료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 결과 43%가 정려와 관리가 번거롭다. 39%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13% 찾기 어렵다. 5%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의류 선택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결과 40% 어떤 옷을 입을지 고르는 것이 어렵다. 외출할 때 빠르게 옷을 선택하기 어렵다. 25% 스타일이 어울릴지 고민된다. 나머지 10%는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핵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옷장을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의료 관리는 얼마나 또 어떤 의류들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똑같은 의류를 중복 구매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옷만 입게 되는 등의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소비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류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사용자가 한눈에 의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보여주는 가상 옷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상 피팅으로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류를 선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입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피팅 방식은 시간과 공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온라인 쇼핑몰 의류나 착용 시간이 긴 의류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시공간적 제한 없이 빠르게 의류를 매칭시켜 옷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가상 피팅 기능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문제에서 해결책이 가장 필요한 고객은 워킹맘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빠른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의류를 구매하기 때문에 의류 관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옷을 고르기 위해 오프라인 쇼핑몰을 가는 것도 많은 시간이 들고 아이도 자주 옷을 갈아입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서비스는 업무로 인해 육아에 많은 시간을 쏟기 어려운 워킹맘 분들을 타겟 고객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바쁜 워킹맘 분들에게 AI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애받지 않는 가상 피팅 기능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가상 옷장, 의류 선택에 도움을 주는 추천 기능을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능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용할지가 중요합니다. 가상 옷장과 피팅 기능을 사용할 의향을 물어본 결과 현재 60%의 사용자들이 옷장과 피팅 기능을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아이 옷장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아동복 시장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저출산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동복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한 명당 1년에 구입하는 옷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재 배포 중인 대표적인 육아 앱들도 높은 다운로드 수와 평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님들이 육아와 관련된 디지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 옷장 서비스의 주요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아이 옷장 서비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가상 옷장입니다. 옷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선 분류 및 정리가 필요합니다. AI가 자동으로 품목, 색상별로 분류하여 의류, 저장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류를 옷장에 업로드할 때 AI 배경 제거 기능으로 깔끔한 의류 이미지만 저장되게 됩니다. 저장한 의류를 탐색하기 쉽게 검색과 즐겨찾기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더 효율적인 옷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가상 피팅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아이의 사진과 옷 사진을 합성하여 실제 입은 모습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옷도 이미지만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도 쉽게 가상으로 피팅해 볼 수 있어 직접 입혀보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위 기능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 기능입니다. 피팅이 완료된 후 유사한 옷을 추천해 줌으로써 사용자에게 넓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날씨 기능입니다. 옷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날씨를 앱에 포함시켜 사용자 옷 선택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 옷장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기술적인 측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는 기스로 파이썬과 플로터의 코드 버전을 관리하며 플로터로 프론트엔드를 구현하고 파이어베이스의 유저 및 의류 이미지 정보를 저장합니다. 모델 크기가 커서 보유 중인 GPU 환경에서 추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비디아 A100을 제공하는 GCP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백엔드를 설계하였습니다. 인스턴스 내부에는 엔진X를 통한 통신, 패스트 API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허깅페이스 AI 모델 및 제미나이 API를 활용하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벡터DB인 큐드란트도 함께 운영됩니다.
유저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플러터에서 엔진X로 포스트 요청이 전달되고 패스트 API에 리버스 프록시된 시스템 아키텍처는 기수로 파이썬과 플러터의 코드를 관리하며 플러터로 프론트엔드를 구현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옷장, 가상 비팅, 추천 기능의 기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옷장입니다. 옷장에서는 유저의 입력을 통해 의류 데이터들이 저장됩니다. 이때 RMBG 모델이 이미지 배경을 삭제하고 제미나이가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이 분석 처리된 데이터들은 파이어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가상 피팅입니다. 가상 피팅은 피팅룸 페이지에서 유저가 등록한 유저 이미지와 직접 입력 혹은 옷장에 저장되어 있는 의류 이미지를 활용하여 진행합니다. 인물 이미지와 의류 이미지를 토대로 트라이언 모델 처리를 진행하여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여 반환된 후 유저에게 플러터를 통해 유저에게 출력됩니다. 추천 기능입니다. 추천은 가상 피팅 때 사용되는 의류 이미지를 사용하여 수정합니다. 우선 가상 피팅 때 사용되는 의류 이미지를 유넷 인코더를 사용하여 벡터로 변환합니다. 변환된 벡터 정보를 벡터 DB인 큐드란트에 저장되어 있는 벡터값과 코사인 유사도 검사를 진행한 후 상위 3개의 이미지 정보를 추천하여 줍니다. 트라이온에 대해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상 피팅을 위해 버추얼 트라이온 방법 중 IDM V톤을 활용하였습니다. IDM V톤은 크게 마스크 생성, 자세 정보 추출, 텍스트 이미지, 임베딩, 가상 피팅 생성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스크 생성 단계에서는 오픈 포즈 모델을 통해 인물 이미지의 신체 주요 키포인트들이 추출되어지고 휴먼 파싱 모델을 통해 인물의 이미지의 신체 부위 세그멘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자세 정보 추출 단계에서는 댄스 포즈 모델을 통해 인물 이미지의 3D 포즈 정보를 생성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임베딩 단계에서는 클립 텍스트 인코더 모델을 통해 의류 이미지의 텍스트 설명을 벡터로 변환하고 클립 비전 모델 위드 프로젝션 모델을 통해 의류 이미지의 이미지 특징을 임베딩 벡터로 변환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 피팅 생성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들의 결과들을 활용하여 유넷 2D 컨디션 모델을 통해 최종 합성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DDPM 스케줄러 모델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오토 인코더 K의 모델을 통해 이미지의 압축 및 복원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으로는 프론트엔드로 플러터를 사용하였으며 백엔드로는 파이썬과 패스트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는 Git과 GitHub를 사용하였으며 사용 AI는 허깅 페이스와 제미나이 API를 활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미지 및 유저 정보는 파이어베이스, 추천에 활용되는 이미지들의 벡터 정보는 큐드란트를 사용하여 저장하였습니다. 활용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GCP, 사용한 도구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캔바, 노션 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 옷장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연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옷장을 관리할 아이를 등록해야 합니다. 아이의 정보와 피팅에 이용될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다음과 같이 프로필이 생성됩니다. 프로필에 들어가면 메인 옷장 화면이 나옵니다. 각 카테고리, 전체 올인원, 아우터, 상의, 하의, 신발 등으로 분류되어 한눈에 의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의류 선택 시 그때그때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옷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원하는 옷을 등록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AI가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옷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피팅룸 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의, 하의 등 사용자가 원하는 피팅할 위치를 설정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 후 피팅하기를 누르면 피팅이 시작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옷이 합성되고 하단에 유사한 스타일의 옷이 추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옷 선택에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어떤 기능들이 추가될 계획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 옷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스타일 추천이나 관리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쇼핑몰 연동입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연동하여 가상 피팅 후 어울릴 수 있는 옷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사 일정 연동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행사 일정과 연계하여 특별한 날에 맞는 옷도 추천하는 기능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단순한 옷장 관리 앱을 넘어 더욱 스마트한 육아 도우미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해주신 팀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소개해드리자면 에파트를 맡으신 정현님, 또 에파트 맡으신 진성님, 에파트 맡으신 유정님, 그리고 ML 파트를 맡으신 동빈님과 보혜님입니다.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토타입 형태로 만드신 걸로 보이는데, 본인들이 목표로 하시는 어떤 최종 결과물을 만약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한다고 치면은 지금과 그 최종 달성 시점과의 차이나 괴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되면은 정말 실제 서비스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GCP,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저희가 가상 피팅된 결과를 플러터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과정이 시간상으로 오래 걸리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토큰을 활용하여 한번 피팅을 진행할 때마다 유료적으로 돈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을 더욱 전문적으로 피팅 제공을 하면 네,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하나는 사업적인 부분,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사실 이게 유사도 추천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 주신 방식대로만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유사도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셨는지와 또, 이 피팅이라는 것 자체를 아까 IDM V톤 모델인가요? 요걸 썼는데 잘 되던지 아니면은 혹시 잘 안 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동빈님. 못 들으셨어, 지금. 벡터 DB 하면서 어려웠던 그러니까 부분은 기술적 정확도나 이런 어떤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표현됐으면 좋겠어서. 그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피팅 모델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합성 결과가 되게 좋게 나오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이게 퀄리티 상승을 좀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 무게가 되게 무거운 모델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클라우드 서버 VM 문제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구현을 한 게 원래는 추천하는 풀이 되게 많아야 하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한 120개 정도의 풀에서만 벡터 임베딩 추출을 해서 이걸 통해서 유사도 검색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추천 기능이 사실 이렇게 뭐 물론 이렇게 카테고리에는 잘 추천이 되지만 이제 풀이 좀 작아서 이제 패턴이나 색깔까지 정확히 추천이 되는 거를 확인을 못해서 일단 이 부분도 정확도 측정을 해보고 데이터도 좀 더 넣어서 좀 더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뭐 발표는 잘 들었는데 혹시 이 서비스 이제 기획을 하시고 개발을 진행하실 때 지금 주안점은 주로 약간 가상 피팅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이제 혹시 이거를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어떤 대상을 타겟 고객을 어떤 분으로 좀 가정을 하고 계획을 하셨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만약 그렇게 했었을 때 그분들에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기능상으로 소모력이 있는 기능을 가상 피처로 결정하신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를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들었어요? 이 서비스의 주 대상이 누군지 하고 누구를 타겟으로 정했는지 하고 그렇다면 그 타겟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의 공략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어요. 일단 저희가 그 워킹맘 분들을 설정한 이유는 저희가 앞서 문제인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의료관리 체계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리고 피팅 관련 부분에서도 피팅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그거에 결핍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워킹맘 분들이라 생각해서 그분들을 타겟 고객층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공략할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제 옷장과 피팅 기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를 전체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 기능도 활성화하여서 육아 정보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피팅된 사진도 공유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학사 일정과 학교와 연계를 하여 일정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토대로 옷을 고를 수 있는 점, 그리고 쇼핑몰이랑 연계를 하여서 쇼핑몰에 있는 옷도 저희의 피팅 기능을 사용하여 피팅해 보면 워킹맘 분들이 아이들의 옷을 선택하시는 데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발표를 들으면서 제일 첫 번째 들었던 이제 약간 의학적인 이제 가상 피팅의 기능적인 약간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많이 반영하는 거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킹맘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서비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워킹맘들이 어떤 의류나 이런 것들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좋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어떤 아이디어인데 실제로 워킹맘 분들이 그 기능을 정말 원하시는 건지가 살짝 퀘스천 마크가 붙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워킹맘이 의류를 선택하는 기준이 가상 배치기 맞는 건지 이분들이 필요로 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거에서 어떤 의류를 선택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되면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추천하는 거 플러스 가상 피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첫 번째 드는 의문이었거든요. 앞단이 좀 빠지고 가상 피팅만 좀 이렇게 발표의 자료는 좀 녹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어떤 그 워킹맘들이 바쁜 시간에도 의류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추천에 대한 어떤 기능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고민을 하셨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워킹맘을 선정했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 옷장과 피팅 기능에 대해서 워킹맘 분들에게 그 더 사용자가 그 아동 의료와 관련해서 더 아동 의료를 선택할 수 있게 쉽게 제공해 드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좀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앞쪽에 그 방금 이제 그 심사위원 분께서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앞쪽에 있는 데이터 조사는 어떤 분이 하신 거예요? 페이지 조사 제가 했습니다.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어, 데이터 조사를 하는 설문조사표를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 기반이 된 데이터는 어디서 보고 기반에 출처가 대한 어디예요? 출처가 어디냐면요. 저희의 지인들을 통해서 했고요. 일단은 여기 프로젝트 하는 모든 분들에게 링크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링크를 활용해서 지인분들한테도 또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개인이 했을 때도 꽤 많은 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즈니스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앞쪽에 이제 근거 자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티가 나서 좋았던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조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적과 살짝 아주 근소한 차이로 빗나가는 통계라는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조사 방식은 서베이 방식은 조금 더 찾아봤으면 아까 통계청 자료도 있고 했었는데 좀 더 찾아봤으면 조금 더 좋은 자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인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조사를 해본다고 하셨는데 일단 주변에 계신 분들은 워킹맘이 아니시잖아요. 일단은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좋았지만 다음번 할 때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 또 가장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런칭하고자 하는 서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발표 내용 중에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좀 간략하게라도 생각하고 있는 수익 모델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수익 모델이 방식이 여러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상 피팅을 할 때 가상 피팅의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료 제공으로 10회, 15회 정도로 제공을 하고 그 이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제를 도입할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동 쇼핑몰과 연계해서 아동 쇼핑몰에 있는 의류를 사용자가 피팅해 봤을 때 그 피팅 횟수에 대해서도 그 쇼핑몰과 연동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를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그냥 첨언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설문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게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 학습해서 적용하는 것만 해도 아마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크리틱을 하기 시작하면은 많이 그렇게 되는데 설문하실 때 객관식으로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미 항목 자체가 되게 좀 편향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실제로 하실 때는 좀 잘 체계적으로 해야 사용자 니즈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은 또 답변 주셔도 되고요. 네, 말씀해 주신 거 네, 너무 공감하고 다음에는 참고해서 그러, 그렇게 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발표 준비해 주세요.
네, 두 번째 발표는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이라는 주제로 이제 연애 코칭에 대한 이제 서비스를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문대학교 부트캠프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이라는 프로젝트를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될 임지연 팀의 발표자 김병주입니다. 먼저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에서 저희 프로젝트 소개와 페르소나 그리고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앱이 작동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면 앱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연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을 설명하고 설계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해 왔는지 설계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앱의 주요 기능을 하나씩 소개한 후에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운 문제와 해결 과정을 공유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결론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한 팀원들을 소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본인 또는 주변에 연애를 하고 싶지만 이성과의 대화 방법을 모르거나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또한 매칭 이후에 이제 실제 만남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고 첫인상을 어떻게 하면 좋게 볼지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연애에 관심은 있지만 막상 시작을 어려워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설정한 페르소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연애에 관심이 있지만 막상 시작하기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먼저 23세 박지은님은 남자친구가 나랑 대화하면 대화하는 것 같지가 않다고 헤어지재요. 네, 봤을 때 박지은님은 대화하는 데 있어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옆에 계신 25세 김도윤님은 옷을 잘 못 입어서 데이트할 때마다 상대분께 미안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성과의 만남에서 복장 매너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하신 분들을 위해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첫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입니다. 러브 프랙티스, 이 앱이 필요한 이유. 저희 앱은 왜 필요할까요? 실제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일까요? 이쪽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계로 만들었는데요. 듀오에서 진행한 조사에서는 맞선과 소개팅이 실패하는 주요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애프터 만남 이유가 55%로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도 대화 및 태도 매너가 85%, 복장 매너가 8%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첫 만남 이후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대화 태도와 복장 매너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소개팅 서비스들은 높은 매칭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칭이 잘 된다고 해서 성공적인 연애로 이어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색한 대화, 태도, 스타일링 등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단순히 매칭을 넘어 성공적인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즉 저희는 매칭률이 아닌 성공률을 높이는 것에서 이제
기존 앱들과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소개팅 서비스들과 저희 서비스의 기능적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소개팅 서비스들은 높은 매칭률을 목표로 AI 기반 매칭과 사용자 인증 기능들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반면에 저희 서비스는 AI 챗봇 대화, AI 코디 추천, AI 대화 분석 기능들을 더해 연애 성공률을 높이는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연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챗봇과 대화하기 전에 이상형을 만드는 장면인데요. 이상형의 성별을 선택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의 특징을 텍스트로 입력하면은 AI가 텍스트에 맞는 이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상형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상형 사진을 선택 후에 바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뭔가 좀 실제 사람과 대화하듯이 몇 번씩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제 자신이 이 사람과 잘 대화하고 있다. 뭔가 좀 문제는 없을까? 잘하고 있나? 이런 걱정이 들 때 밑에 보시면 대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은 AI가 대화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연애 코칭 결과로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AI 스타일 코드인데요. 여기는 이제 사용자의 사진을 올려두면은 AI가 이 사용자의 사진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진에 맞는 추천, 이제 상의, 하의, 신발 이렇게 세 세트로 추천해 줍니다. 다음은 소개팅 매칭입니다. 소개팅 매칭은 저의 이제 사용자의 정보와 이상형의 정보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형과 맞는 사람을 이렇게 매칭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밑에는 그냥 채팅 리스트 아까처럼 이제 대화했던 걸 그냥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목록을 만들어 둔 거고요. 네, 이분은 이제 답장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 보면 호감도 점수가 올라가고 이 밑에 대화 내용을 분석했습니다는 알림이 뜹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AI가 대화를 분석해가지고 실시간 1대1 피드백으로 대화에 있어가지고 어떤 면이 이제 더 개선해야 되고 피드백을 해줘야 될지 알려줍니다. 다음은 프로필인데요. 프로필 사진은 크게 두 개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의 사진, 다른 하나는 이제 사진을 뭔가 좀 보여주기 꺼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만든 사용자의 사진을 통해서 아바타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스택 부분입니다. 저희는 리액트 네이티브 모바일 앱으로 개발했고 백엔드는 스프링 부트와 패스트 API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였습니다. 초기 앱 화면 구성입니다. 앱 프론트 개발하기 전에 피그마로 구성한 저희 서비스 UI 초기 디자인입니다. 방금 시연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메인 화면과 매칭 화면, 그리고 챗봇과 타 사용자의 채팅창 화면입니다. 이러한 초기 앱 화면 구성은 보이시는 총 13가지의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기능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디자인했습니다. 이젠 저희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있는 AI 코칭 부분에서는 이상형 생성과 AI 대화 코칭 기능이 있고 그 밑에는 AI 스타일 코디 기능, 그리고 소개팅 매칭에서는 소개팅 매칭 기능과 AI 감정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필 부분에서 나만의 아바타 만들기로 총 6가지의 주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상형 생성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자신의 이상형을 직접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이상형의 성별을 선택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의 특징을 자유롭게 텍스트로 입력하면 시스템이 이를 기반으로 이상형을 생성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구글의 겟마트 모델을 사용자의 텍스트를 영어로 변환하고 변환된 텍스트를 컴퓨AI를 사용하여 이상형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밑에 보이신 텍스트는 이제
이상형의 특징들을 적어 놓은 건데요. 자연미 뿜뿜 자연스러운 이목구비를 가진 남자는 이제 수염으로 자연미를 표현하였고, 귀엽고 매력적으로 생긴 남자 대학생은 제가 봐도 귀엽고 매력적으로 생긴 남자 대학생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자 쪽에서도 비슷하게 눈 크고 얼굴 동그랗고 단발머리를 가진 귀여운 여성인데요. 네, 제 이상형인데 제 이상형과 매우 가깝게 나와가지고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만약에 생성된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이상형을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만의 이상형을 만들었다면 이상형과 이제 챗 GPT 모델을 이용해 가상으로 대화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연애 능력을 키울 차례입니다. 이러한 이제 AI 대화 코칭 기능들을 통해서 실제 연애처럼 이상형과의 대화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대화 스킬을 쌓고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대화할 이상형의 프로필과 챗봇을 선택하여 대화 코칭을 시작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사용자들이 대화할 챗 GPT 어시스턴트를 활용하여 제작한 가상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하나입니다. 하나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레저 스포츠와 여행을 취미로 즐깁니다. 항상 친근하고 애정이 많은 스타일이라 연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데이트 중에서도 즉흥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갈등이 생긴다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화랑입니다. 화랑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독서와 피아노, 음악 감상을 취미로 즐깁니다. 항상 진솔하고 공감적인 남성이라 연애에 대해 신중하고 배려가 많은 스타일입니다. 데이트할 때에도 신중하게 고민 후 결정하여 이제 최고의 데이트를 여러분들께 선사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갈등이 생긴다면 솔직하지만 조용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입니다. AI 대화 코칭 부분입니다. 이 기능은 가상의 남자 혹은 여자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을 챗 GPT 모델을 이용해 분석하고 이 분석한 걸 이제 감정과 대화의 전반적인 톤을 분석하여 평가해 줍니다. 이후 사용자의 성격 및 대화 스타일을 분석하고 연애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각 특징별 대화 품질 점수를 제공하며 분석한 결과를 이제 간단히 요약해가지고 대화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 기능은 AI 스타일 코디 추천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첫 만남이나 데이트를 나가서 좋은 인상을 얻기 위해 코디 추천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용자의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사용자의 이미지를 챗 GPT 비전 모델이 사용자의 성별과 얼굴형, 이목구비, 피부색, 체형 이렇게 5가지 요소를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코디를 네이버 검색 API를 통해 상의와 하의, 신발 이렇게 세 세트를 추천해 줍니다. 이 기능을 통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옷을 추천받아 복장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신감 있게 연애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기능은 소개팅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매칭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와 원하는 이상형을 등록하면 이를 벡터화하여 파스를 통해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여 내 정보와 타 사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상대를 매칭해 줍니다. 이를 통해 더 쉽게 자신에게 맞는 이상적인 상대를 만날 수 있고 이상형과 가까운 사람과 연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나에게 맞는 이상적인 상대와 매칭이 되었다면 설레는 마음으로 첫 문자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웹소켓을 통해 사용자 간의 실시간 채팅 기능을 구현하여 매칭 상대와 편안하게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1 대화 분석 및 피드백 기능입니다. 이제 AI 감정 분석인데 앞에 시연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타 사용자와 1:1 대화할 때 보시면은 밑에 대화 내용을 분석했습니다라는 알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챗 GPT 모델을 통해 이제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현재 대화 흐름에 대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부여한 점수가 호감도 점수입니다. 그리고 두 사용자 간의 대화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적인 대화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사용자별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한 이유를 자세하게 분석하여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대화 흐름에서 다음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프로필 화면입니다.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거나 자신의 얼굴을 프로필로 하기 꺼려하시는 사용자분들을 위해 아바타를 생성하여 아바타 사진으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프로필 밑에 정보 탭에서 이제 상대방에게 어필하기 위한 정보 추가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할 때 입력한 정보인 MBTI, 나이, 지역, 직업, 자기소개는 내용만 수정이 가능하고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추가한 정보는 모두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 미디어 탭에서는 이제 글로는 본인을 표현하기 부족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진을 업로드하여 본인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바타 생성 기능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필 사진 쪽에서 나왔던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타 사용자에게 얼굴 공개가 꺼려지시는 분들을 위해 대체할 수 있도록 이제 아바타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얼굴이 첨부된 사진을 업로드하고 성별을 선택하면은 IP 어댑터가 이제 사용자의 얼굴을 탐지하고 특징을 파악하여 컴퓨터를 활용해 사용자와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얼굴 공개 없이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발 과정 이제 저희가 겪었던 어려운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얼굴 생성 시 얼굴 깨지는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 이슈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1.5 모델로 인물을 생성하면 얼굴이 부자연스럽고 깨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우선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먼저 얼굴을 복원하기 위해 욜로 페이스 디텍터 모델을 활용하여 얼굴 위치를 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스 디테일러를 활용하여 얼굴 위치만 디테일하게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I 채팅에서 이상형의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지 않았던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에이싱 스토리지에 이미지를 저장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형 매칭에서 한쪽만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비대칭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이슈는 유사한 벡터를 찾아서 추천하는 일반적인 추천 방식은 이상형 추천에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선호하는 성향과 상대의 성향, 그리고 상대가 선호하는 성향과 나의 성향이 맞도록 매칭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채팅 리스트에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았던 문제였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수작업으로 디버깅을 통해 가지고 저장된 메시지를 조회하는 스프링 부트 서버에서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해결해왔습니다. 다음은 확장성 및 이제 개선점입니다. 우선 AI 챗봇 성향 선택 기능과 부적절한 채팅 및 사용자 필터링, AI 성능 개선, 연애 고민 상담 게시판, 그리고 UI 및 UX 개선, 음성 채팅 및 화상 채팅 기능, 검증된 회원 정보로 앱 가입, 다양하고 개성적인 AI 챗봇 개발. 보시면 AI 관련된 이제 확장성과 개선점이 몇 개 보이시는데요. 이 부분만 살짝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다양하고 개성적인 AI 챗봇 개발은 저희가 만든 AI 챗봇은 화랑과 하나 이렇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성격과 개성적인 챗봇을 개발하고자 저희가 추가했고 AI 성능 개선 같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만든 AI 챗봇에 대한 그 지식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높이 이제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실제 사용자와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좀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살짝 개선하고 싶어서 저희가 개선점으로 좀 넣었습니다. AI 챗봇 성향 선택 기능은 이제
지금은 소개팅 겸 이제 이성과의 이제 대화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이성과의 관계를 이제 중점으로 만들었는데 향후에는 이제 이성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이런 대화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런 점을 이제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확장성 부분에서 넣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는 이제 개인 시점이랑 이제 시장 쪽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연애 초보도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한 점이 있고 성공적인 연애 확률 증가가 있습니다. 시장 쪽에서는 연애 심리 및 AI 코칭 시장 확장이 있고 이제 AI 챗봇 구독 및 광고 수익 모델 확보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 소개하고 질문 받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네, 다 나오신 것 같네요. 네, 저희 프로젝트의 팀장이시고 백엔드와 AI를 맡으신 시연님이십니다. 그리고 백엔드 부분을 맡으신 저쪽 해랑님과 저입니다. 다음은 AI 부분과 API 부분을 맡으신 현일님, 프론트엔드 부분을 맡아주신 원균님과 여원님이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팀원들을 소개하는 이 사진들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바타 생성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얼굴들의 특징을 잘 잡아가지고 아바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Q&A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또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성공적인 연애 경험이 목표다. 타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타 서비스에서는 왜 성공적인 연애 경험을 목표로 하지 않았을지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이제 이 팀에서 만드신 게 어떻게 성공적 연애 경험을 달성시켜 주는지 메커니즘과 어, 챗GPT에서 제안 주는 어떤 결과물, 스타일 추천 같은 것들이 를 어떻게 신뢰하며 그게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그 목표랑 달성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소개팅 어플 틴더, 위피, 글램을 총 3개를 조사를 했는데 해당 3개의 모델 전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리뷰를 보시면은 실제로 매칭이 되지도 않았고 매칭된다 해도 실제적으로 연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용자들의 리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오히려 매칭률도 놀리고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연애 성공률을 더 높이는 그런 방향성으로 저희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신 건 알겠는데 네. 이 서비스는 그렇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그냥 주장하신 걸 제가 믿으면 되나요? 이 서비스는 성공적 연애 경험을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타 서비스를 대비해서. 이게 이성과 대화할 때 보면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이성과 대화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평소 말하는 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아마 그랬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아까 보여드렸던 실시간 1대1 피드백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들인데 이 당연한 말들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당연한 말들을 이제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함에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1대1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성공적인 결과로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구현한 거죠. 그게 어떤 방식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기간이 짧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면 그냥 네네, 그걸 저희도 목표로 했다. 아직 실제 정보가 사용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만들긴 했지만 사용자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아쉽게도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그냥 뭐 저도 가볍게 여쭤보려고 한 건데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점 자체가 타 서비스랑 다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면은 어떤 간단한 설득력 있는 뭔가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까 저 혼자 너무 많이 말씀드린 적 있어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전에 질문 드렸던 겁니다. 그 챗GPT가 주는 스타일 제안을 어떻게 믿고 쓸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최적화된 어떤 스타일일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신빙성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제 발전 상황으로 해당 유저가 추천을 받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GPT의 이제 파인튜닝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향후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 GPT에서 주는 게 이 받은 사람이 이미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실상 스타일 추천이 그렇게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조언을 준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GPT에서 주는 걸 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저도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우선 첫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만들려고 했었던 게 연애 어드바이스 챗봇이에요? 아니면 소개팅 앱이에요? 저희가 맨 처음에 구성한 거는 연애 어드바이스를 통한 챗봇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챗봇을 만들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 개선이 되었다는 점을 이제 자기가 과연 혼자서 알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소개팅 어플과 이제 합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피드백도 되고 AI 챗봇을 통해 가지고 개선점도 이제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히 이제 자신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장을 토대 가지고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합친 그런 결과물이 됐습니다. 이런 질문 조금 신뢰가 될 수 있긴 하지만 혹시 지금 발표자님이나 조은부님 연애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안 하고 계신 분들 굳이 마이크 돌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냥 마케팅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어드바이스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의견 하나를 보태보자면은 앞서조 같은 경우에는 워킹맘이라고 하는 조사하기가 다소 힘든 이제 대상들이 타겟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조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바로 본인들이 될 수 있고 본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이런 걸 개발했다면 제가 제일 먼저 써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다른 심사위원님, 여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뭐 대신 답변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내가 해봤는데 되더라가 최고의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나중에 이제 사용하신다면 마케팅 쪽으로 대표가 이걸로 연애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나간다면 저기 구독 및 광고 수익 모델 확보라고 돼 있으신데 이제 어드바이스까지는 해주시고 만약에 이걸로 매칭 안 되면 환불해 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많이들 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혹시 이제 그 퍼블리싱이랑 계속 로고를 보여주시는데 그건 누가 만드신 거예요? 누구? 혹시 뭐 특별한 컨셉이 있으셨나요? 로고랑 저 인터페이스의 전체적인 퍼블리싱이. 아, 일단 연애 시뮬레이터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트를 좀 많이 넣었고 핑크핑크한 음, 분위기의 그런 앱 화면들과 PPT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로고 같은 경우에는 러브 플래티스 연습, 사랑 연습 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네. 어, 왜냐면은 어떤 의도로 만드신 건지 너무 잘 보여서 여쭤본 네. 거였어요. 근데 그게 반대로 핸디캡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앞에 뭐 위피 뭐 모자이크로 가리긴 하셨지만 많이 광고하는 연애 시뮬레이션들, 연애 어플들이 있는데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연애 시뮬레이션을 핑크핑크하고 하트를 넣기보다는 아까도 PPT 계속 하트가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앱은 단순히 그런 앱이 아니라 차별성을 뒀다. 우린 다르다. 우리는 AI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진짜 어드바이스를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조금 다른 컬러의 뭐 블루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화이트 계열 같은 조금 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빨간 하트가 좀 불건전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 인식에. 그래서 그런 걸 좀 뒤집을 수 있는 다른 브랜디드가 있었으면은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오고 좀 뻔한 연애 툴로 안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요거는 그냥 첨언으로 같이 드릴게요.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재현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바쁜 시간 잘하셨고요.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잠시 5분 동안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저희가 전달드렸었던 평가지를 작성하셔서 최초 전달 받으셨던 메일로 회신 주시면은 해당 평가 내용을 기준으로 저희가 채점을 하도록 하겠고요. 5분 뒤에는 다시 저희 마무리 시간 동안에는 각각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의 간단한 기업 소개와 금일 발표에 대한 총평을 잠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은 그냥 각자 자리에서 이어폰으로 드릴게요.
잘 자리에 계실까요? 네, 저희가 최초에 요청드렸던 시간이 1시간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총평 듣고서 심사위원분들께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선 양성열 이사님께 먼저 간단하게 노태 AI에 대한 간단한 기업 소개와 금일 프로젝트 발표에 대한 총평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주식회사 노타에서 사업부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양석열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노타는 지금 하고 있는 업은 이제 요즘 많이 해제되고 있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이제 기업 고객이나 이런 이제 수요처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요즘에는 LLM 모델들을 경량화해서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에서 LLM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팀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보면서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하고 있는 실제 프로젝트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도 좀 있고,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발표해 주셨던 체포 쪽 부분들은 저희가 그 통신사 쪽이랑 협업하고 있는 뭐 주제는 다르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 위에서 구동되는 형태로 많이 하는 것들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봤었을 때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좀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라고 보이는데, 이제 두 팀 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실제로 기술적인 가능성, 실제로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시면 더 좋은 제품으로 또 더 좋은 서비스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술적인 부분들 시간도 짧고 뭐 여러 가지 제한적인 환경에서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이제 개발 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품 개발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단계가 이 제품이 정말 우리가 리소스를 투자해서 개발할 만한 상품인 거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서비스 했었을 때 상용 서비스로 이렇게 출시가 될 만한 서비스냐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막 대부분 서비스가 다 탈락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면 좀 더 그 기술적인 내용들을 적용하는 분들은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총평으로 남겨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코컴의 정치현 대표님 간단한 기업 소개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의 데이터, 비정형, 정형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를 자동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 코코컴이고요. 리컬럼이라는 클라우드 사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보통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항상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배운 거를 적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은데 어, 제일 중요한 게 요새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계속 기술을 발전하고 팔로우업하기가 힘든데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제가 피드백 드릴 거랑 연관이 됩니다. 사람한테 실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노타의 이사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걸로 연결시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막상 기술에 내지는 나오는 결과물 자체에 와 하면서 그냥 놀라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가 그냥 토이 프로젝트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지만 의미가 없는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기술은 기술이 아니라 실제 의미 있으려면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지를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시면은 실패하는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을 계속하면서 테스트하면서 고민 많이 하시면 좋은 결과들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은 시간이 저희 많이 지체되고 있고, 이제 기획 담당자분들께서는 공무가 많이 바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만 인사를 드리고, 이제 퇴장해 주시면은 저희 담당자분들께서 따로 연락드려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저희 정리하고 다음 일정 공지해 드릴게요. 몇 분? 21분. 그래. 저 2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모일게요.